피아노 소리가 저택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서연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움직였습니다.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입니다. 뒤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연주를 멈췄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 곡을?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인이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그 곡은 우리 딸만 알아요. 30년 전, 잃어버린 우리 딸.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을 봤습니다. 피아노를 봤습니다. 우는 아내를 봤습니다. 회장의 입이 떨렸습니다. 설마, 당신이. 서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은 단지 복수하러 온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저렇게 반응하는 걸까요? 왜 자신의 손은 이 곡을 알고 있는 걸까요? DNA 검사를 해야겠소.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이 이야기는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서연이 처음 이 저택에 발을 들여놓던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새벽 5시 강서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정장 재킷을 입고 흰 블라우스를 단정하게 여몄습니다. 긴 머리를 뒤로 묶었습니다. 넥타이 대신 작은 브로치를 달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오늘부터 그녀는 윤태성 회장의 전속 운전기사입니다. 서연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회장의 저택은 성북동 한적한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대문 앞에 섰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문이 위압적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잘 다듬어진 나무들과 분수대가 보였습니다. 본관 건물은 현대식 저택이었습니다. 유리와 대리석으로 지어진 3층 건물이었습니다. 현관 앞에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새로 오신 기사분이십니까? 예, 강서연입니다. 저는 이 집 관리인 최 실장입니다. 따라오시죠. 관리인이 앞장섰습니다. 서연은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대리석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천장이 높았고 벽면에는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거대한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검은색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큰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피아노 표면에서 반사되며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피아노입니다. 아버지가 말했던 그 피아노였습니다. 기사분, 이쪽입니다. 관리인의 목소리에 서연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시선을 피아노에서 떼지 못한 채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차는 지하 주차장에 있습니다. 회장님은 보통 아침 8시에 출근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관리인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피아노는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서연이 피아노를 다시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모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하셨습니다. 청소도 사모님이 직접 하십니다. 누구도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웃음이 났습니다. 금지할수록 더 궁금해지는 법입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검은색 벤츠 S클래스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차 키입니다. 오전 7시 30분까지 현관 앞에 대기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관리인이 떠나고 서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잡았습니다.
부드러운 가죽이 손에 감겼습니다. 서연은 백미러를 조정하며 생각했습니다. 30년입니다. 아버지가 이 집에서 운전기사로 일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억울하게 죽은 지도 30년입니다. 서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저택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빠, 이제 시작이에요.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서연은 차를 몰고 지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었습니다.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스커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부인이었습니다. 새로 오신 기사분이시군요. 예, 강서연입니다. 부인이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날카로웠습니다. 여자 기사는 처음이네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인이 뒷좌석에 탔습니다. 서연은 문을 닫아주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본점으로 가주세요.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부인을 살폈습니다. 부인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서연은 입을 열었습니다. 피아노가 정말 아름답더군요. 부인의 몸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실의 피아노 말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반응으로 확신했습니다. 저 피아노에 비밀이 있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3시간 후에 전화하겠습니다. 부인이 내렸습니다. 서연은 차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메모를 열었습니다. 피아노 마이너스 누구도 만지지 못함. 부인 마이너스 피아노 언급에 극도로 민감.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뭔가 있습니다. 분명 저 피아노 안에 아버지가 말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참을성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가야 합니다. 오후 2시, 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은 차를 몰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부인이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주세요. 돌아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부인이 먼저 내렸습니다. 서연은 쇼핑백들을 들어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거실을 지나는데 누군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엄마, 다녀오셨어요? 응, 준서야. 김준서였습니다. 회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준서가 서연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누나. 서연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준서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가왔습니다. 손을 뻗어 서연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누나. 정말 누나세요? 부인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준서야, 무슨 소리니? 이분은 새로 오신 기사분이야. 하지만 준서는 서연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똑같아요. 얼굴이, 목소리까지.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이건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서연입니다. 준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 어디선가. 부인이 준서의 팔을 잡았습니다. 준서야, 방으로 들어가. 하지만 엄마. 들어가. 부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준서는 마지막으로 서연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남은 서연과 부인이었습니다. 부인이 서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강서연입니다.
오늘 첫 출근한 운전기사입니다. 아니에요. 뭔가 있어요. 준서가 저렇게 반응할 리 없어요.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착각이 아닐까요? 부인은 한참을 서연을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오세요. 알겠습니다. 서연은 저택을 나왔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뒤를 돌아봤습니다. 2층 창문에서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서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리고 걸어갔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준서가 자신을 알아봤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과 닮은 누군가를 기억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파고들어야 합니다. 진실은 저 피아노 안에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30분입니다. 서연은 정확히 시간에 맞춰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현관 앞에 차를 대기시켰습니다. 회장이 나왔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회색 머리가 단정하게 빗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새 기사입니까? 예, 회장님. 강서연입니다. 회장이 서연을 잠깐 봤습니다. 그 시선이 날카로웠습니다. 여자 기사는 처음이군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이 뒷좌석에 탔습니다. 서연은 문을 닫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본사로 가시죠. 서초동 본사 빌딩으로 출발했습니다.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회장은 태블릿을 보며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백미러로 회장을 살폈습니다. 저 남자입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입니다. 30년 전 회장의 횡령을 덮기 위해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억울하게 감옥에 갔고 그곳에서 숨졌습니다. 서연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진정하세요. 아직 때가 아닙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회장이 내렸습니다. 오후 5시에 데리러 오시오. 알겠습니다. 회장이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차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시간이 많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메모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마이너스 집안 청소 시간. 관리인과 가정부 외출. 저택에 아무도 없음.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입니다. 서연은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관리인의 차가 없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서연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로 향했습니다. 피아노가 햇빛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피아노에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을 뻗어 피아노 표면을 만졌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건반 덮개를 열었습니다. 검은색과 흰색 건반이 드러났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서연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피아노 안에 진실이 있다고. 하지만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연주를 해봐야 합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첫음을 눌렀습니다. 땅. 맑은 소리가 거실에 퍼졌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가 가르쳐 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치고 있는 곡은 처음 듣는 곡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손가락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슬픈 멜로디였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슬펐습니다. 음악이 계속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연주를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부인이 다가왔습니다.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그 곡을 어떻게 아세요?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냥 손이 가는 대로. 거짓말 마세요.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곡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 딸만 치던 곡이에요.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딸이요? 부인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정말 누구예요? 저는 강서연입니다. 운전기사일 뿐입니다. 아니에요.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딸이 치던 곡이에요. 30년 전에.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요? 회장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피아노 앞에 선 서연을, 울고 있는 아내를.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피아노를 쳤소?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규칙을 어겼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서연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말했습니다. 당신, 몇 살이요? 30입니다. 어디서 자랐소?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 후 할머니 손에서 컸습니다. 회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름이 원래 뭐였소? 서연은 거짓말을 준비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모릅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고아원에서 강서연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부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설마. 회장이 부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오. 집에 가시오. 하지만 회장님. 가시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부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를 돌아봤습니다. 회장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부인은 저렇게 놀랐을까요? 그리고 왜 자신의 손은 저 곡을 알고 있었을까요? 서연은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딸이 치던 곡이라고. 30년 전에. 서연의 나이도 30입니다. 설마. 아니, 말도 안 됩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복수하러 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왔습니다. 감정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익숙함이었습니다. 저 피아노가, 저 집이, 저 사람들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날 밤 11시입니다.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서연 씨입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윤태성 회장의 변호사 김상훈입니다. 서연의 몸이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내일 오전 10시에 회장님 댁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변호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DNA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회장님께서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DNA 검사. 왜요? 그들은 무엇을 확인하려는 걸까요? 서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왔습니다. 진실을 밝히려고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일 알게 되겠죠. 모든 것이. 다음 날 오전 9시 30분입니다. 서연은 저택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DNA 검사를 받으러 온 것입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관리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회장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남자 2명이 더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였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다른 한 명은 흰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의사였습니다. 앉으시죠. 회장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회장 부부와 마주 봤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서연 씨, 이건 DNA 검사 동의서입니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읽어봤습니다. 제가 왜 이 검사를 받아야 합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에겐 딸이 있었어요. 과거형이었습니다. 30년 전에 잃어버렸어요. 6살 때였죠. 서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놀이공원에 갔었어요. 가족 모두 함께요. 그런데 단 한순간, 눈을 뗀 사이에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이 사라졌어요. 아무리 찾아도, 경찰도 사설 탐정도 30년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딸은 피아노를 좋아했소. 아주 어릴 때부터 가르쳤지. 특별한 곡이 있었소. 딸이 직접 만든 곡이었소. 서연이 어제 친 그 곡. 당신이 어제 친 곡이 바로 그 곡이요. 서연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그 곡을 몰랐소. 악보도 없소. 딸의 머릿속에만 있던 곡이었소. 그리고 당신 나이도 30이요. 딸과 같소. 서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자신은 복수하러 온 것입니다. 회장의 범죄를 밝히려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검사를 해주시겠습니까? 변호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모두가 서연을 봤습니다. 만약 제가 그 딸이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으로 데려올 거예요. 당연히요. 당신은 우리 딸이니까요. 회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소. 그래서 검사가 필요한 거요. 서연은 펜을 들고 서명했습니다.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입을 벌려주세요. 면봉으로 입안을 채취했습니다. 금방 끝났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변호사와 의사가 떠났습니다. 거실에 서연과 회장 부부만 남았습니다. 커피 드시겠어요? 부인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습니다. 부인이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회장과 서연만 남았습니다. 회장이 서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누구였소? 서연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모릅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양육자는요?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정은심이라는 분입니다. 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정은심? 예. 회장이 뭔가 떠올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커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어색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준서가 내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준서가 서연을 봤습니다. 멈췄습니다. 또 당신이에요.
준서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생각했어요. 왜 당신이 그렇게 익숙한지. 서연은 준서를 봤습니다. 그도 자신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준서야, 커피 마실래? 부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준서가 피아노 쪽으로 갔습니다. 피아노 위에 놓인 액자를 집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서연에게 내밀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회장 부부와 어린 남자아이 그리고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이에요. 30년 전이요. 서연은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여자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아이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누나예요. 윤서영.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그때 4살이었어요. 기억이 흐릿하지만 누나가 사라진 날은 절대 못 잊어요. 서연은 사진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머릿속에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이공원, 회전목마, 웃음소리, 그리고 비명. 서연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부인이 다가왔습니다. 네. 그냥 어지러워서요. 서연은 사진을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봤습니다. 다시 그 끌림이 느껴졌습니다. 피아노를 한 번 더 쳐봐도 될까요? 회장 부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세요. 서연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이번엔 다른 곡을 쳤습니다.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밝은 멜로디였습니다. 그런데 치는 동안 이상한 감각이 왔습니다. 손가락을 통해 뭔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들이었습니다. 작은 손이 이 건반을 누르는 장면. 옆에서 웃고 있는 여자. 엄마라고 부르는 목소리. 서연은 연주를 멈췄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이게 뭘까요? 왜 이런 장면들이 보이는 걸까요? 부인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 곡. 내가 가르쳐준 곡이에요. 서영이한테. 서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은 그 곡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칠 수 있었을까요?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오.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납시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일어났습니다. 저택을 나오는데 준서가 따라왔습니다. 잠깐만요. 서연이 멈췄습니다. 준서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정말 누나라면 전 기뻐요. 정말로요. 30년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준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 부모님 상처 주지 말아주세요. 서연은 준서를 봤습니다. 이해합니다. 준서가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저택을 나와 골목을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계획이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복수하러 왔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신이 회장의 딸이라고?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왜 피아노를 치면 이상한 기억들이 떠오르는 걸까요? 서연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할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서연아, 무슨 일이니? 할머니, 제가 정말 고아원 출신이 맞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그런 걸 묻니?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요. 다시 침묵. 그리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지금 어디 있니? 성북동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기서 나와. 지금 당장. 왜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해줄 게 있구나. 30년 동안 숨겨왔던 것. 서연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집으로 와. 직접 보여줄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할머니도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피아노, 회장 가족,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자신의 정체.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입니다. 서연은 할머니 집 앞에 섰습니다. 작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낡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앉아라. 서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너한테 거짓말을 했구나. 30년 동안.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넌 고아원 출신이 아니야. 뭐라고요? 할머니가 상자를 밀었습니다. 열어봐.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여러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아기 옷, 작은 신발, 그리고 사진 한 장. 서연은 사진을 집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게 너야. 6살 때. 서연은 숨이 멎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내 엄마야. 서연은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익숙했습니다. 아침에 본 가족 사진 속 부인과 닮았습니다. 할머니. 이게 무슨. 할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일이다. 나는 윤태성 회장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였어. 서연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넌 그 집 딸이었어. 윤서영. 부잣집 딸이었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가족이 놀이공원에 갔어. 즐거운 하루였지.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어. 내가 사라진 거야. 서연은 할머니를 빤히 봤습니다. 경찰이 수색했어. 온 나라가 떠들썩했지.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그럼 저는 어떻게? 할머니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틀 후였어. 한 남자가 너를 데리고 나타났어. 누가요? 강민호. 회장님의 운전기사였어. 서연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아빠. 그래. 내 양아버지지. 아니, 정확히는 널 구해준 사람이야.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민호 씨가 말했어. 놀이공원 근처에서 널 찾았다고. 한 남자가 너를 끌고 가는 걸 봤대. 쫓아가서 구했다고. 서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넌 충격을 받았어. 기억을 잃었지. 이름조차 기억 못했어. 할머니가 상자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낡은 공책이었습니다. 민호 씨가 적어 놓은 거야. 그날의 일을. 서연은 공책을 받았습니다.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오늘 끔찍한 일을 목격했다. 회장님의 동생이 서영이를 납치하려 했다. 이유는 모르겠다. 하지만 막았다. 아이를 구했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께 말씀드려야 하나? 하지만 증거가 없다. 동생분은 부인하실 게 뻔하다. 다음 페이지. 서영이가 나를 아빠라고 불렀다. 기억을 잃었다. 병원에 데려가야 하나? 하지만 신분을 밝히면 회장님 동생이 다시 위험할 수도. 그 다음. 결심했다. 서영이를 지키겠다. 이름을 바꿔주겠다. 강서연. 내 딸로 키우겠다. 서연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왜 할머니가? 민호 씨가 나를 찾아왔어. 도와달라고. 너를 키워달라고. 왜요? 왜 아빠 혼자 못 키우셨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위험하다는 걸. 회장 동생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할머니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1년 후였어. 민호 씨가 잡혔어. 횡령 혐의였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작이었어. 회장 동생이 꾸민 일이야. 뭐라고요? 민호 씨가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 입을 막으려 한 거지. 서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회장님은요? 윤태성 회장은 몰랐나요?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알았을 거야. 분명히. 그럼 왜 가만히. 가족이니까. 동생을 감쌌지. 서연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죽으셨어요. 억울하게.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그때 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저는 정말 윤서영이에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확실해지겠지. 서연은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어린 자신의 모습을, 옆에서 웃고 있는 엄마를. 이상했습니다. 복수하러 간 집이 자신의 진짜 집이었습니다. 원수로 여긴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할머니가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결정해야 해. 넌 이제 어른이야. 서연은 할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녁 6시입니다. 서연은 혼자 걸었습니다. 한강공원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구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리고 그 대가로 죽었습니다. 회장은 알고도 묵인했습니다. 동생을 감싸기 위해. 서연은 난간에 기댔습니다. 복수해야 합니다. 아버지를 위해.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가족이기도 합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서연 씨입니까?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낯설었습니다. 누구시죠?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당신 아버지 강민호 씨에 관한. 서연의 몸이 긴장했습니다. 무슨 정보요? 만나야 합니다. 직접 보여드리죠. 어디서요? 내일 오후 2시. 남산타워 및 주차장. 혼자 오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누굴까요? 왜 지금 나타난 걸까요? 하지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에 관한 진실이라면 뭐든 알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입니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가 거짓이었습니다. 이름도, 가족도, 모든 게. 윤서영. 그게 자신의 진짜 이름입니다.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서현으로 3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에게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복수를 끝내야 할까요? 서연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공책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꼭 기억해라. 진실은 항상 드러난다. 그리고 복수보다 중요한 건 용서란다. 언젠가 넌 선택해야 할 거야. 증오할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서연은 공책을 덮었습니다. 아빠의 말이 맞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먼저 모든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일 만날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무슨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회장 동생이 왜 자신을 납치하려 했는지,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서연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 끝에 무엇이 있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오후 1시 30분입니다. 서연은 남산타워 및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를 세웠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차들만 가득했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2시까지 30분 남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옆에 섰습니다.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50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평범한 얼굴이었습니다. 강서연 씨입니까? 예. 타세요.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조수석에 탔습니다. 남자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걸 보세요. 서연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금융거래 내역이었습니다. 30년 전 날짜였습니다. 윤태성 회장의 동생 윤태민 명의로 된 거래였습니다. 200억 원이 해외로 빠져나간 흔적이었습니다. 횡령입니다. 서연은 다음 서류를 봤습니다. 사설탐정 보고서였습니다. 윤태민 회장 동생, 도박 중독, 회사 자금 유용. 그리고 마지막 서류.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환자명 윤서영 여 6세. 진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기억 상실. 소견 납치 미수 사건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구하신 겁니까?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전 이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입니다. 지금은 퇴직했죠. 왜 이제 나타나신 겁니까?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입니다. 당시 압력이 있었어요. 사건을 덮으라고. 강민호 씨를 범인으로 만들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윤태성 회장이요. 서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회장은 알고 있었어요. 동생이 범인이라는 걸. 하지만 감쌌죠. 대신 강민호 씨를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왜요? 왜 우리 아버지를? 남자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강민호 씨가 숨겨놓은 녹음 파일입니다. USB에 담겨 있죠. USB를 건넸습니다. 들어보세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서연은 USB를 받았습니다. 왜 이제 주시는 겁니까? 남자가 서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이 윤서영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DNA 검사까지 한다고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도 아직 인맥이 있으니까요. 남자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복수하세요. 하지만 현명하게 하세요. 서연이 내렸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서연은 USB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습니다. 회장의 범죄를, 동생의 범죄를 복수할 수 있습니다. 오후 3시입니다.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 김상훈이었습니다. 강서연 씨, 지금 회장님 댁으로 와주시겠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알겠습니다. 30분 후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회장 부부, 김준서, 변호사, 그리고 할머니까지. 할머니가 서연을 봤습니다. 눈빛이 걱정스러웠습니다. 앉으세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서연 씨와 윤태성 회장의 친자 확률. 변호사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99.99%입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부인이 흐느꼈습니다. 회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준서가 서연을 봤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강서연 씨는 생물학적으로 윤태성 회장과 이서연 여사의 친딸이 맞습니다. 부인이 일어났습니다. 서연에게 달려왔습니다. 서영아.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내 딸. 정말 내 딸이 돌아왔어. 부인이 울었습니다. 회장도 다가왔습니다. 미안하다. 30년 동안 찾지 못해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서도 다가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정말 누나였어요. 모두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울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계셨죠? 모두가 서연을 봤습니다. 제 양아버지 강민호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영아, 무슨 소리니? 거짓말 하지 마세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윤태민. 당신 동생이 저를 납치하려 했죠. 횡령을 감추기 위해 저를 죽이려 했어요. 부인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강민호 아저씨가 저를 구했어요. 목숨을 걸고. 서연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형사가 준 증거들이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횡령 내역, 병원 기록, 다 있어요. 회장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알면서도 묵인했죠. 동생을 감싸기 위해 강민호 아저씨를 희생양으로 만들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구한 은인이에요. 그런데 당신들은 그를 범죄자로 만들었어요.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감옥에서 죽었어요. 억울하게 30년 동안 누명을 쓰고. 부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영아, 우리도 괴로웠어. 거짓말.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은 그저 편한 길을 택했을 뿐이에요. 가족을 위해서라는 핑계로. 준서가 끼어들었습니다. 누나, 진정해요. 우리도 당신들 때문에 전 30년을 거짓으로 살았어요. 서연이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도 가족도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강민호 아저씨는 저를 지키려고 모든 걸 잃었고요. 할머니가 다가와 서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서연아. 할머니, 전 어떻게 해야 해요? 서연이 할머니를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 가족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원수예요. 어떻게 하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숙였습니다. 용서해다오. 나는 비겁했다. 부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널 지키지 못했어. 준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그들을 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민호 아저씨가 남긴 녹음이에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어요. 서연이 USB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걸 언론에 주면 끝이에요. 당신들은 파멸할 거예요. 회장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USB를 다시 집었습니다. 하지만 안 그럴 거예요. 모두가 놀란 눈으로 서연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강민호 아저씨가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분은 일기장에 썼어요. 복수보다 중요한 건 용서란다라고. 서연이 회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하지만 복수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 하마. 윤태민을 자수시키세요. 직접. 회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강민호 아저씨의 명예를 회복시키세요. 공식적으로. 알겠다. 그리고 마지막. 서연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를 그냥 놔두세요. 전 윤서영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 넌 우리 딸이야. 맞아요. 피는 거짓말을 못하죠. 서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전 이미 강서현으로 30년을 살았어요. 이게 제 진짜 삶이에요.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언젠가 마음이 풀리면 그때 다시 만나요. 그리고 거실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부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밖은 해질녘이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할머니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돌아왔습니다. 단편적이고 흐릿했지만 분명했습니다. 피아노를 치던 기억, 엄마가 옆에서 웃던 기억, 준서와 놀던 기억, 그리고 그날의 기억, 놀이공원, 회전목마, 누군가 자신의 손을 잡아 끄는 느낌, 두려움. 서연은 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오전 9시입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뉴스 알림이었습니다. 재벌 2세 윤태민 30년 전 횡령과 납치 미수 혐의로 자수. 서연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윤태민 58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자수했다. 그는 30년 전 회사 자금 200억 원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카 윤서영 양을 납치하려 했던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사건을 막은 운전기사 강민호 씨에게 누명을 씌워 옥사하게 만든 사실도 시인했다.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시작됐습니다. 회장이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뉴스 봤니? 예. 할머니가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민호 씨의 억울함이 풀렸구나.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안 돌아와요. 할머니가 서연을 안았습니다. 알아. 하지만 명예는 되찾았잖니. 오후 2시입니다. 서연은 국립묘지로 갔습니다. 아버지의 묘 앞에 섰습니다. 묘비에는 강민호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이제 괜찮아요. 손으로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다들 알아요. 아빠가 영웅이었다는 걸. 저를 구한 은인이었다는 걸.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아빠, 전 어떻게 해야 해요?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전 누구예요? 윤서영? 강서연? 둘 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여기 올 줄 알았소. 회장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나도 인사하고 싶었소. 회장이 묘 앞에 섰습니다.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민호 씨 용서하시오. 내가 비겁했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내 딸을 구했소. 목숨을 걸고. 그런데 나는 당신을 지키지 못했소.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했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서연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서연을 봤습니다. 서영아.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세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전 강서연이에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서연 씨.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이 있을 거요. 강민호 씨의 명예를 회복하는.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소. 원한다면. 서연이 회장을 봤습니다. 왜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 권리가 있어. 윤서영으로든 강서현으로든.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주시오. 회장이 서연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나는 당신을 딸로 여기고 있어. 언제까지나. 그리고 회장이 떠났습니다. 서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다시 묘비를 봤습니다. 아빠, 저 혼란스러워요. 저녁 6시입니다. 서연은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화면에 회장이 나왔습니다.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30년 전 저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민호 씨는 제 딸을 구한 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강민호 씨의 명예를 회복합니다. 그분은 영웅이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부인이 나왔습니다. 딸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부인이 울었습니다. 서현도 울었습니다. 그날 밤 10시입니다.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김준서가 서 있었습니다. 누나, 뭐하러 왔어요? 준서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누나 거예요. 서연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어봤습니다. 등본이었습니다. 호적 등본이었습니다. 윤서영, 윤태성과 이서연의 장녀, 그리고 은행 통장도 있었습니다. 서연 씨 명의로 된 계좌였습니다. 잔액이 10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빠가 준비하신 거예요. 누나. 아니, 서연 씨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서연은 통장을 돌려주려 했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누나, 아니 서연 씨. 준서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누나를 가족으로 못 맞이하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최소한 이건 받아주세요. 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 동안 누나 없이 살았어요. 매일 생각했어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행복할까? 서연은 준서를 봤습니다. 이제 찾았어요. 그런데 함께 살 수 없어요. 가슴이 찢어져요. 준서가 울었습니다. 서연도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용서할 수 없어서. 괜찮아요. 이해해요.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뭐요? 언젠가 마음이 풀리면 그때 돌아와 주세요.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서가 떠났습니다. 서연은 통장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등본을. 윤서영. 그게 자신의 진짜 이름입니다. 하지만 강서현으로 3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어떤 이름으로 살아야 할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두 이름 모두 자신입니다. 과거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상처를 치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아니었습니다. 피아노 학원 강사였습니다. 작은 동네 학원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좋았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좋았습니다. 오후 5시입니다. 마지막 수업이 끝났습니다. 서연은 혼자 남아 피아노를 쳤습니다. 예전에 치던 그 곡이었습니다. 어릴 적 자신이 만든 곡. 이제는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를 흘렀습니다.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선명했습니다. 엄마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함께 피아노를 쳤습니다. 웃었습니다. 행복했던 기억이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기억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연주를 멈췄습니다. 돌아봤습니다.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학원 주소를 알아냈어. 부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방해했니? 아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곡, 내가 만든 곡이지? 예, 그런 것 같아요. 부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예쁜 곡이야. 항상 그랬어.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인이 가방에서 뭔가 꺼냈습니다. 앨범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었습니다. 이거 보여주고 싶었어. 서연은 앨범을 받았습니다.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갓난아기 사진이 있었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너와 준서야. 태어났을 때. 서연은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돌잔치 사진이었습니다. 작은 한복을 입은 아기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들. 첫걸음. 첫말. 첫 피아노 레슨.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매일 봤어. 30년 동안. 내가 어디선가 이렇게 자라고 있길 바라면서.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6살 생일날이었습니다.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날, 놀이공원 가던 날이에요.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사진이야. 내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웃을 수가 없었어. 30년 동안. 서연은 부인을 봤습니다. 부인이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널 지키지 못했어. 서연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노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다른 감정이 들어왔습니다. 연민이었습니다. 이해였습니다. 서연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부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냉정했어요. 당신들도 피해자였는데. 아니야. 우리가 잘못했어. 부인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믿어줘. 우린 정말 널 사랑했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물었습니다. 피아노 계속 칠 거니? 예. 이제 즐거워요. 다행이다. 부인이 앨범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자주 올게. 괜찮다면.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부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부인이 떠났습니다. 서연은 혼자 남아 앨범을 다시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후입니다. 서연은 할머니와 함께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초대받았습니다. 저녁 식사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등을 떠밀었습니다. 가봐. 내 가족이잖니. 현관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준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나.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회장 부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부인이 다가와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할머니와 부인이 포옹했습니다. 두 사람 다 울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영이를 키워주셔서. 제 손녀예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식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모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씨, 학원은 어떻습니까? 좋아요. 아이들이 귀여워요. 그래요? 부인이 물었습니다. 예. 피아노 가르치는 게 즐거워요.
준서가 끼어들었습니다. 누나 옛날에도 피아노 진짜 잘 쳤어요. 기억나요?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씩 기억나요. 준서가 신이 났습니다. 저 기억나요? 같이 숨바꼭질하고 그랬잖아요. 어렴풋이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조금씩 대화가 늘었습니다. 웃음도 났습니다. 서연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식사 후 거실로 옮겼습니다. 피아노가 보였습니다. 서연은 자연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쳐도 될까요? 부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을 건반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쇼팽의 녹턴이었습니다. 부인이 가르쳐줬던 곡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거실에 퍼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부인이 울었습니다. 회장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서는 미소 지으며 누나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해했습니다. 서연은 연주하며 느꼈습니다. 치유되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 음이 울렸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서연은 돌아봤습니다. 가족이 보였습니다. 진짜 가족이. 서연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서연은 일주일에 3번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부인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장과 산책을 했습니다. 준서와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어느 토요일 오후입니다. 저택 거실에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함께였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제안이 하나 있어. 뭐예요? 부인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호적정정 신청서였습니다. 내 이름을 되돌리고 싶어. 윤서영으로. 서연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읽어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요하는 건 아니요.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리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부인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니? 강서연이라는 이름도 남기고 싶어요. 예명으로요. 예명? 준서가 물었습니다.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피아노 강사로 활동할 때 쓸 거예요. 강서연으로. 부인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두 이름 다 소중하니까.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 씨도 기뻐하실 거야. 서연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모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가 내 생일이야. 진짜 생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월 15일이죠. 준서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파티해요. 크게. 서연이 웃었습니다. 작게 해요. 우리끼리만. 그래도 돼? 부인이 물었습니다. 예. 가족끼리 조용히요. 회장이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그럼 건배합시다. 서영이. 아니, 서연 씨의 귀환을 축하하며.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일주일 후 3월 15일입니다. 서연의 31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저택 거실에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초가 31개 꽂혀 있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예전 형사였습니다. 증거를 준 그 사람이었습니다. 초대했습니다. 서연이 직접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강민호 씨의 명예가 회복돼서 다행입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아닙니다. 늦었지만 제 양심을 따른 것뿐입니다. 준서가 촛불을 켰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모두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서연은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한 명 한 명. 부인의 따뜻한 눈빛, 회장의 미소, 준서의 밝은 얼굴, 할머니의 자상한 표정, 그리고 형사의 안도한 표정. 가슴이 벅찼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맞는 진짜 생일이었습니다. 소원 빌어. 준서가 외쳤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소원을 빌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저를 구해주셔서. 그리고 사랑해주셔서. 이제 행복할게요. 아빠가 원하신 대로. 눈을 뜨고 촛불을 껐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나눠 먹었습니다. 달았습니다. 행복한 맛이었습니다. 식사 후 부인이 말했습니다. 선물이 있어. 부인이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서연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목걸이였습니다. 금으로 만든 섬세한 목걸이였습니다. 펜던트에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영. 부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만든 거야. 돌 선물이었어.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라진 후론 차마 볼 수가 없었어. 서랍 깊숙이 넣어뒀지. 부인이 서연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줬습니다. 이제 제자리를 찾았어. 너처럼. 서연은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그 순간 부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했니?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라고 했어요. 부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영아. 부인이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회장도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준서도 합류했습니다. 할머니도. 모두가 하나로 뭉쳤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완전한 가족이. 저녁 무렵입니다. 서연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가족이 뒤에 앉았습니다. 무엇을 칠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곡을 만들기로. 손가락을 건반에 올렸습니다. 첫 음을 눌렀습니다.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즉흥 연주였습니다. 미리 준비한 곡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쳤습니다. 슬픔도 있었습니다. 고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졌습니다. 강서현과 윤서영이 하나가 됐습니다. 음악은 계속 흘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마지막 음이 울렸습니다. 여운이 길게 남았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가족이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준서가 말했습니다. 누나, 그 곡 제목이 뭐예요?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귀환.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해요. 부인이 물었습니다. 다시 쳐줄 수 있니? 녹음하고 싶어. 서연이 웃었습니다. 매일 쳐줄게요. 원하시는 만큼.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이 피아노가 다시 살아났구나. 서연이 피아노를 쓰다듬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요. 그날 밤 서연은 할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차 안에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행복하니?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정말요. 할머니가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 씨가 보고 있을 거야. 하늘에서. 서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빠. 서연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보고 있죠? 전 이제 괜찮아요. 두 가족을 모두 가졌어요. 아빠가 주신 가족과 피로 이어진 가족. 두 이름도 가졌어요. 아빠가 지어준 이름과 태어날 때 받은 이름.
전 더 이상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에요. 찾았어요. 저 자신을. 별이 더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안고 하지만 미래를 향해 걸어갑니다. 피아노가 증명했습니다. 깨진 것도 다시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을, 잃어버린 것도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라는 것을. 서연은, 아니 윤서영은, 아니 강서현은, 두 이름을 모두 가진 한 여자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짜 집으로. 자신의 마음속으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강서현, 아니 윤서영의 이야기였습니다. 잃어버린 과거를 찾고 상처를 치유하고 용서를 배운 한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삶이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앗아갑니다. 하지만 반드시 돌려주기도 합니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시간에,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도 잃어버린 무언가가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돌아올 것입니다. 아니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